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과를 마치고 지금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날씨 화창하죠? 오늘이 5월 10일.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오늘 일과 마치시고 퇴근하는 퇴근길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감이 없어서 사무실을 문 닫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뭐 하루하루 밥벌이나 합니다만은 어떻게 된 나라가 일감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해요. 엊그제 버스 회사가 월 수입이 80에서 100만원씩이나 줄어들게 생겼다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났어요. 파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요, 그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파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또 오겠죠. 그렇다고 일감이 많아서 열심히 일한다면 또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게 되면 전부 다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파업한다 그저거 할까요? 나가보기에는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수입이 안 된다면 그들은 파업을 속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52시간으로 인해서 시급이 줄어드니까 인건비 올려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올려준다면 그 물가는 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또 나가야 돼요. 즉 그분들이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순간 그분들 스스로가 그 비용을 다시 다른 곳에서 그 물가가 올라간 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쌤쌤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간 과거를 본다면은요, 인건비가 100원이 올라가면 물가는 전체적인 거 비용을 따져보면 120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에 좋아진 건 있죠. 과거보다 적어도 과거에 저기보다 조금 환경이 바뀌어서 활용하기 좋고 편리하게 되어간 건 맞아요. 2%의 물가 상승률만큼 우리 환경은 더 좋아진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더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자기의 사생활이 줄어들죠. 근데 사생활이 줄어드는데 대부분이 사생활을 자꾸 강요하고 더 많은 시간 동안 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 놀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럼 결과는 뭐예요? 실제는 우리 수입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요. 즉 70년대에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안 된 사람들이 직업을 시작을 해갖고 20대 초반에 10년 동안 일해서 집을 사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던 게 70년대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인이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연봉을 받아도 자기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면서 10년 안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근 20년 가까이 걸려야만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쉽게 적어요? 부모님 옆에서 적어도
식생활하고 주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10년 안에 집 사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안 그러면 증여를 받았던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살기 더 좋아진 걸까요? 그러면 그 2%의 그간 인건비가 올라갈 때마다 2%씩 계속 올라가면서 누적된 그 수입은 누가 다 가져갔냐면 솔직하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이 뭔가 개발 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가져간 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보다 대기업들이 가져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2% 했지만 해마다 2%씩 보면은요, 70년부터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큼 돼요? 자그마치 근 50년 가까이 되는 동안 2%씩 올라갔다면 50% 정도의 수입을 대기업들과 고위공직자들이 가져간 셈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쉽게 얘기해서 뭔가 올려달라, 인건비 올려달라, 뭐 올려달라 하면서 올려주고 나면 따라서 올린 물가 때문에 우리는 실제 과거의 수입에 이게 100에서 150%로 올라갔다고 보면 얼마큼 돼요? 3분의 1이죠, 실제. 3분의 1이나 되는 수입을 대기업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우리가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면서 인건비 올려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에게 계속 뒤통수 맞듯이 그렇게 착취당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과거보단 잘 사니까, 현재 살기 좋아졌으니까. 물론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환경도 좋아졌고요, 그만큼 문화적 혜택도 받아요.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었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수입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여러분들 엊그제 어떤 분이 뉴스에다가 나온 얘기를 다시 리와이벌 하듯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6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더라. 맞아요. 그런 사람이 집을 담보로 해서 또 집을 사고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또 집을 사는 식으로 계속 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쉽게 해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큰 이자를 가지고 자신들 배를 채웠다 보니까 실질은 그 수입이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 놓고 세금이 어떠네, 집값이 어떠네 하면서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보게 생기니까 배째식이 돼버렸어요. 우리 서민들은요, 그만큼 생활이 고달퍼졌고요. 그러나 이젠 바뀌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 바꿔야 돼요. 야, 이거는 그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저 정치인들이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숨어있는 감춘 뭔가의 속셈,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주주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런 쉽게 산업구조를 바꾸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야,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거 싫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 박정희 대통령 일가, 즉 박씨가 권력을 쥐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역시 엄청 싫었겠죠. 김영삼, 김대중이 그 떨거지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싫었고,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 서민들한테 골고루 분배되는 것도 싫었을 거고, 거기다 북한 김정은이
지령받는 놈들, 김일성의 하수인들도 싫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근데 그 2%가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한국노총이나 우리 금속노진이 보니 이 사람들 그런 2%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전국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태극기 집회에서 마저도 이런 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집회 그 자체만 지고 있으면 돼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욕심이야. 왜? 그 사람들한테 누구 지지하자 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리 몰려가니까 그래 하면서 뭔가 돈도 받을 수 있고, 유권자 한 명당 옛날에 얼마씩 해서 팔아먹었던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장할 일이죠. 이제 총선이 1년 정도 남았고 대선도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저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글이 다 낙선해야, 쫄딱 망해버려야 이 나라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손해보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돈 있는 놈들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있으니까 짓고 올리는 대로 다 해요. 싫으면 돈 안 쓰면 돼 이랍니다. 그걸 규제하는 게 정부가 하는 건데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비리라고 한 게 지금 지난번 미르재단의 비리다라고 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되 채권자로 가고,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 가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모든 혜택 받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하게 해놓고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이 그랬죠. 기술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꿨죠. 이름만 바꿨지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걸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특허권을 가지고서 진짜 특허를 가질 정도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하려던 걸 못하게 해놓고서 쟤네들이 기술경제혁신센터라 해갖고 완전히 까꿀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국민들한테 적당히 얼버무려서 또 사기치면 그만이다. 이게 정치인들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이면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우리가 바보죠. 그것도 자그마치 경제인들의 저 정치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속은 거라 따진다 그러면 전두환 때부터라고 봐야 돼. 전두환이 집권하고서 한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84, 5년부터 이렇게 바뀌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으면서도 속는 걸 몰랐어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학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법조인들, 우리가 최고 엘리트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공표를 했고요. 그러는 순간
서울대학교 출신, 옛날 같으면 서울대 출신들이 거의 최고였죠. 우리나라 엘리트였죠. 서울대 출신이 말한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믿었었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해외 유학 갔다 오면 믿었죠. 그리고 대무대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의 마이크에서 연설에 또 믿었고요. 근데 지금 결과 보세요. 그 사람들 말을 믿었던 결과가 지금 어떤가 보시라고요. 우리는 얼마 전에 문재인이 잘하긴 개코나 잘합니까? 지금도 잘한다고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엊그제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첫날 한 발, 두 발에서 세 발을 쐈다 그랬는데요. 그래놓고 그 뭐 장사정본가 뭔가 한 번에 20발 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요, 북한이 무인기에서 청와대를 들여다보고 감시했던 방식으로 표적에 가서 폭발될 때까지 방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추진제를 넣어놓고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방어 시스템을 뚫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방어 시스템이 지금 현재요, 고고도 미사일도 못 막고요, 저고도 미사일도 못 막습니다. 중간치기만 막아요. 네? 말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막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중간층으로 가는 거, 쉽게 얘기해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높이만 막을 뿐이지, 저 높은 데서 엄청난 속도로 오는 순간 그것도 못 막아요. 계산해서 맞추려고 해도 맞추러 가는 순간 우리 머리 위에까지 와서 고공에서 터지니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드로 막니 패트리어트로 막니, 사드로 중남부 지방을 방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드가 막은 그 위치에 어딘가 잘 계산해 보세요. 아마 서울이나 충청도 정도까지의 상공에서 막아질 거예요. 잘하면. 안 그러면 경상도 지역에서도 적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부산 쪽에까지 내려가서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즉 우리한테 최대한으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바로 고공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더 멀리 퍼지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나 낙진 피해가 더 커지겠죠.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오고 있고, 계속 저들이, 언론이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우리는 깜짝같이 속아왔어요. 실제는요, 적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그들 머리 위에서 폭발하게끔 해야 그들이 어떠한 미사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ICBM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해졌어요, 사실은. 왜? 우리 해안까지 들어와서, 잠수하면서 들어와서 쏜단 말이에요. 어쩌면 제주도 앞바다에 와서 발사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부산이나 우리 팽목항 같은 데서 쏠 수도 있어요. 잠수함으로 갖고 들어오면.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어디서 먼지거리 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잠수함, 핵잠수함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미래 비전에 들어있죠. 그 모양은 미국식은 지금 보면
뭐 모양이 참 야식꾸리하게 각지게 해갖고 신형 해놨는데 물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적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스텔스 기능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그 잠수함 수입에다가 쓸 그런 정도로 여유롭진 않고요. 미국도 그런 잠수함 갖다 우리에게 팔려고 할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드는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 거제도 옆에 뭐 가거도던가요? 그곳에다가 우리 핵잠수함 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뿐 아니라 수정호텔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도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뿐이 아니라 새로운 건설에 필요한 뭔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자. 그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얘기하는 순간 기술 유출될까봐. 좌우장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실행하려고 한 게 미르재단이에요. 그곳에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는 사람들 자꾸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러면 많은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맞는 무기들을 계속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거 관광자원 뭐 수백 가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내는 특허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특허 낸 사람들도 와서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면 그 기술 받아들이면서 그들도 살려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특허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허 가지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게끔 해줄 수 하기 위해서 그 미르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특허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유도해서 지원해 나가자 했던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보고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혼자만 떠드는 거야. 왜요? 대통령께 건의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갔겠죠. 민정 쪽으로. 근데 중간에 이상하게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냐? 대통령이 공표하기만 바라고 기다리는데 이게 밖으로 유출되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거 하나하나 얘기했더니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이 건의할 생각은 안 하고 중간에 갔다가 지네들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하자 이런 거 아니냐? 저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님 비서관들이 그런 걸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공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공표하는 대신에 그렇게 거꾸로 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말은 잘 할 줄 몰라요. 조리 있게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제가 건의했던 거니까 알아요. 건의했던 거 아닌 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께 내가 이런 걸 건의해서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카트시키면서 자기들 욕심 부렸다는 얘기가 봐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여자분 같아요, 이름이.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왜? 까꼴로 알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 사람들 많이 하니,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알든 자한당 사람들 많이 알든 전 그거 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정치인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자한당 국회의원 이미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자신들 욕심을 위해서 상대 정당을 어떻게 거꾸로 드리려고만 했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한테 거짓말하면서 자기네 정당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저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술수부려요.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꿔서 이용해 먹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강서구 마곡나루역 있는데 보면요, 4번 출구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자연 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꽃도 심어놓고 잔디도 심어놓고 그래요. 근데 자연을,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려고 하면요, 왜 거기다가 꽃을 심는다고 하면서 꽃이 아프게 하고 잔디가 아프게 해요? 그래가면서 국민들한테 그럴싸하게 거짓말 하려고요.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자식 새끼조차도 군대로 안 보냈고 지 자식을 군대 안 보낸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조인들에게 겁박을 하는 그런 자라는 거. 즉 박원순이가 대법원 서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낼 거야 하는 순간 대법원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대법원에서 이게 지자체 법이 이 지랄 만들어 놨어요. 지자체장이 대법원 서울에서 필요 없어, 니네들 돈 내냐 뭐르냐 하면서 내쫓아버리면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서울시장 명령에 꼼짝을 못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어쩌면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저렇게 큰소리 땅땅 치고 자식 새끼 군대 안 보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야 우리 새끼 군대 안 보냈으니까 이거 좀 재판 좀 뒤집어놔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선택, 양심적인 선택이었으니까 범죄가 아니다, 무죄다라고 해버렸어요. 그게 대법원의 판례죠, 판결이죠. 그렇게 해서 판례를 만들어놔 버렸으니까 그 다음엔 뭐겠습니까? 내 새끼 왜 죄인이야? 지 양심적으로 선택했는데 요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박원순이 마곡나루역에서 행사한다고 하는데 가서, 야 이 개자식아, 대한민국 뭘로 지키려고 그래? 새끼 안 데려와, 군대는 보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김상진 단장은 요것만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윤석열이 죽이네 살리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놈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판결해서 까지는 괜찮아. 근데 죽일래 하는 순간 협박범이 돼버린 거예요. 너 죽일 거야 하는 순간 협박범이 돼버리니까 엮어버린 거죠. 왜 스스로가 죄인이 돼야 됩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문재인이 내가 얘기하는 죽여야 되는 정치 생명을 죽여야 되죠. 무슨 소린지 이해됩니까?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같은 놈들 다시는 정치판에 발 못 들여놓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자라고 하는 순간 협박범이 되는 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죽여야 된다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 놓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에 집회에서 문재인이 단두대에다 모가지를 탁 자르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어디서 나왔냐? 포청천이라는 중국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 모가지를 개작두로 싹둑 자르듯이 문재인이 그렇게 딱 모가지 잘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가지를 정치 생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김상진 단장이 지금 윤석열이 죽여야 되는데 칼로 뱉듯이 죽였는데 그 칼이 뭔 칼이냐라고 할 때 바로 말. 표현의 자유거든요. 실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김상진 단장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를 죽이고 싶도록 진짜 칼로 뱉듯이 찔러서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로 했을 뿐이고 행동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이 더러운 새끼야 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꼬우면 너도 욕해 하면 돼요. 그 말이거든요.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건 김상진 단장에게 지금 김상진 단장을 구금한 순간 거꾸로 윤석열에게 말을 했다고 구금하냐 무고죄로 거꾸로 고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협박했다 협박범이다 하고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협박제도가 있어갖고 묘하게 서로 얽히고 섞일 겁니다. 근데 지은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쌈박질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두 사람이 누가 법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저거느냐 그러겠지만 금방 얘기했잖아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도저히 내가 폭행은 직접 할 수 없고 그래서 말로 했노라. 김상진 단장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김상진 단장이 아무런 죄가를 안 받고 거꾸로 윤석열을 무고죄로 엮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잘못했거든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라통이 치밀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사기극을 벌였다면 당연히 욕먹어 싸죠. 솔직히 나도요. 윤석열이 윤석진이 이름이 어때요? 종씨죠? 윤석열이가 나한테 형님 해야 돼요. 근데 싫어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지더는 놈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조사해야 된다고 할 때는 방산비리에서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가 수출하려고 무기의 부속품이 불량이 나왔으니까 왜 그랬느냐? 왜 너희끼리만 해먹으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느냐? 요렇게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군부에서 힘을 쫙 빼버리는 이상한 방법을 이상한 일을 만들었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이가 방산비리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문재인이도 똑같이 만들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자고 나가야지. 우리 군부가요 방산비리 수사한다고 하니까 대통령한테 힘을 안 실어줘.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김정은이가 놀리느라고 군인 발목을 싹둑 잘라버려. 방산비리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잘못됐는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또
광주 5.18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무조건 오고 이상하게 엮어가려고 하는데 폭동이다 폭동이다. 죄송하지만요, 광주 5.18을 폭동이다 하는 순간요, 방위병들과 예비군들을 전부 다 폭도로 몰아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방위병이나 예비군들은요,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여자 유방을 도려내고 배를 갈랐던 그 작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도 못 대게 하려고 하는 저자들은 당연히 그 선동하고 유방을 도려내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봉기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진상규명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5.18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 하려고 하는 저작자들, 더불어민주당 놈들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는 게 맞거든요. 지금 뭐 엊그제 86년도에 뭐 운동권 죽일 놈 아니에요? 80년부터 87년도까지 사이에 우리 운동권에서 뭐 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능제도를 만들었죠. 학력고사 제도니 뭔 이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게끔 해서 대모대에 못 나가게끔 만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지켜냈어요. 안 그랬으면 광주에서처럼 광주 5.18 당시요 최고 많이 죽은 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등학생들이에요. 왜? 전술도 몰라, 작전도 몰라,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막 큰 소리만 치고 무기만 들고 와 소리 지르려고 하니 완전 표적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군인이 쏴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군인들은요 철부지라고 쉽게 안 죽여요. 대부분이 누가 죽였다? 우리 국민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내야 되는 놈들. 바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작자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무장공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놈들 색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밖으로 나와서 우르르 설치는 그자들, 앞에 와서 설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이 앞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효과가 극대화되죠. 바로 김일성이가 노린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맨 앞에 철부지 고등학생들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진짜 그놈들 나오는 순간 자기들이 무장공비들이 저격을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예비군들이나 방위병들은 그 사람들이 내 지역 사람들이고 내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들을 죽인 사람들 우린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누군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무장공비였지 그런 짓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만원 박사는 열심히 연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공표하려고 하고 알리려고 애썼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분명히 알았으면 뒤에서 선동한 놈들 플러스 진짜 북에서 내려온 무장을 안 했더라도요, 특수작전 저기들이라고 봐야죠. 그자들이 특수군이라고 봐야죠. 무기를 안 들었어도 어디서든지 무기를 탈취하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 그자들이 광주 5.18에 내려왔었고, 지만원 박사는 그런 자들이 600명 이상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방위병들과 예비군들,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죠.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 위험했었는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요 무적동 폭동으로 모르면 안 돼요. 왜? 진짜 폭도들은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놈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5.18 민주화다라고 하면서까지 저거는 놈들도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무장 간첩이 안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방위병들과 예비군들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선동원자들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2세들을 위해서예요. 여기 오늘 저는요 요까지 우선